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지금의 변호사 시험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쿨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가 안 되면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 역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를 통해 들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이번 결정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이 우연 결정에 의해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정보 공개 청구권에 의해서 결국은 시험을 본 합격자라든지 내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이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알게 되고 또 이제 공개해야 될 의무를 이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 합격, 불합격 여부만 알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변호사 시험법의 제18조를 보면 시험의 성적은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 성적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까? 입법 목적에 있어서는 이제 원래가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성적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대학의 서열화라든지 대학 간 과다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결국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반대로 소위 이제 그 명문 로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데를 나온 사람들과 또 지방 로스쿨이라든가 내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서 네. 결국은 어느 대학 로스쿨을 나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을 모르니까 학벌이라든가 또는 집안 배경이라든가 면접 점수라든가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법조인 선발, 판사나 검사 나아가서 대형 로펌의 어떤 법조인 선발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각종 법조 직역의 채용과 선발 기준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런 어떤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일단 이제 시험 성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불리는 뭐 서울대라든지 뭐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을 더 우대했다, 더 선호했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군요.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법관이나 로펌 채용 시에 그 로스쿨 간판만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장치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면접 장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판검사를 선발하든 아니면 고위 공무원을 선발하든 그 성적만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그 성적을 제외한 어떤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관적 기준으로서는 때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방대 로스쿨을 나왔다 이랬을 때는 예. 사실은 그 면접에 갔을 때 아무래도 다른 어떤 성적이 아닌 다른 기준들에 의해서 소위 학벌이라고 하는 또는 다른 어떤 스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그래도 역시 성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시 출신의 경우 그러면 학벌이 취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사시 출신의 성적이 공개돼서? 사실은 이제 사법시험을 보게 되면 그 사법시험 성적이 공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게 되면 다시 사법연수원 성적이 공개가 되고. 예. 그래서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같이 형량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렇게 그 성적에 의해서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점수 공개가 안 되면서 이제 소위 빽이 없는 특정 집단이 좀 불이익을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과거에 그 사법시험하고 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그 여성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서 과반수 이상이 판검사로 그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널리 알려진 일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변호사 시험 1기 출신을 판사로 임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들은 비율이 훨씬 낮고 아주 그 현격히 낮고 남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어떤 그 일이 뭐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현격히 바뀔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면접으로 이렇게 뽑을 때, 즉 성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뽑을 때에는 아무래도 어떤 집단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성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대학을 나왔다든가 또 지방대 로스쿨을 나왔다든가 네. 내지는 어떤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한 그 실제 로스쿨 입학부터 대형 로펌에 입사하는 경우에 이른바 또 상류층 출신들이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도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현대판 응서제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네.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내지는 고위 법조인들 내지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제가 예. 실제로 로스쿨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가서 판검사를 하든 뭐 변호사를 하든 그와 상관없이 그 변호사 자격을 하나 따고 그걸 가지고 뭐 정계로 나간다든가 내지는 뭐 경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로스쿨이 현재 상태에서는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체제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 이재엽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서울대 연구팀 조사를 보면 부모의 배경이 의사, 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인 경우, 그러니까 빽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로스쿨 출신이 18.5%, 사법연수원 출신이 16.7%였거든요. 그러면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왜 그런 별 차이가 안 나타나느냐면 어차피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로스쿨을 갔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로스쿨이 1기, 2기에서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만약에 성적마저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이 어떤 그 자기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헌재가 다행히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고 이 변호사 시험법의 조항을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가진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또 자기가 판사도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에 어떤 이 우연 결정이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번 헌재 어떤 결정이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시험 전 공개 판단이 의미 있었다라는 지적이시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변협의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